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미치광이 트럼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미국 대선 기간에 나온 이야기인데, 대선이 끝난 지금도 그렇게 국론 통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최근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티 트럼프 활동을 거세게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 후보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면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무원이고, 그런데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핵가방을 옆에 두고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가 아차 실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핵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술히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실제로 그런 환자다 할 때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실제적인 정말 환자 치료를 어떻게 하고, 대통령이 환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에 그런 걱정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처리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 자체로 얻는 이득이 있고, 그러한 이득을 노리는 무리들이 꺼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기간을 전후해서 특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정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혹은 잘 안 됐으면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만일 국민들이 리걸마인드 수준이 높고 그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현명한 사람들일 때는 쓰잘데없는 이야기다 하고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더 부풀려지거나 널리 전파되거나 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루머에 아주 쉽게 감응하고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움직일 때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해로운 일인데도 그 국가를 해치면서도 그 틈새에서 작은 그룹들이, 어떤 정치적 세력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런 대통령 후보가 정신병자다, 이런 이야기를 가령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이 경우에 리걸마인드가 없는 경쟁 후보와 선거 캠프가 이 루머에 들러붙습니다. 이것을 붙잡지요. 또 리걸마인드가 없는 언론인과 언론사가 여기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리걸마인드가 없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또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바로 이들 모두는, 여기에 모여든 이들 모두는 파리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중은 대체로 탐욕스럽고 어리석기 때문에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 경쟁을 하는 집단들, 그들은 이 파리떼들과 함께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 선거 기간의 흑색선전, 그것도 계획적인 이 정신과 의사 같은 전문인들이 끼어들어서 벌인 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골드워터입니다. 그는 오래전이죠.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린든 존슨에게 패배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골드워터는 1909년에 출생한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1998년 5월까지 살았습니다. 골드워터는 상당히 매력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는 현대 보수주의 운동의 창시자이고 또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가 이 1964년 그 힘들고 각박한 선거 운동 기간에 했던 이야기를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극단주의, 과격주의는 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온건함이나 적당함은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고, 또 그가 1960년에 얼마 전이지요. 그때 출간한 저서 한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붕괴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1964년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너무나 현명하고 훌륭한 윌리엄 랭키스트가 그의 선거 법률 고문을 맡았습니다. 랭키스트 판사는 훗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이었고, 법률의 그 리걸마인드 그 자체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러한 법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골드워터는 여러 가지 그 선거전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나쁜 사례들은 다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해 잡지 팩트, FACT, 이 잡지 팩트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한 대상은 정신과 의사들이었고 그 내용은 미국 상원의원 골드워터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잡지 팩트는 선거운동 기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잡지 한 면을 다 차지해서 위에 커다란 글씨로 팩트라고 써놓았습니다. FACT. 그리고 그 밑에 정신과 의사 1189명이 골드워터는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잡지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한 기사 전부입니다. 물론 이러한 잡지가 나왔고 골드워터는 선거에서 타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언론의 태도, 이와 같은 태도가 어떤 것인가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골드워터가 정말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다. 물론 이 경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대상이 정신과 의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정신적인 건강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선호도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여기에 속지요. 바로 그 대중이 속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기사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리 체포하는 것은 현재 어느 법제 하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자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그를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 미래의 불확실한 추측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어떤 결정을 하고 실제적인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행위, 이처럼 트럼프는 정신병자다. 혹은 여기서처럼 골드워터의 경우는 사실 정신병자라기보다는 속인 것인데 실제로 정신병자라는 식의 그 악선전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좋은 글씨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낙인을 성직자인 신부나 영주가 찍었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에는 정신과 의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압제요 부정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하는 악인 것이죠.
골드워터는 이 팩트라는 잡지의 편집인 랄프 긴즈버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해는 결코 전보될 수 없습니다. 메워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1973년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의료윤리 원칙이라고 하는 초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골드워터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일은 하지 말자 하는 내용을 그 규칙 속에 넣게 됩니다. 미국 의료윤리 원칙이 된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공적 인물, 공인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를 공표하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금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신의학회 APA 의학윤리규칙 제7항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17년 현재까지 계속 유효하고, 그래서 이 제7항을 비공식적으로 골드워터 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 정신의학회만 이러한 윤리규칙을 정해 놓았는가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도 동일하게 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인데, 심리학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자신의 진술이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언론 매체에서 그들이 조사하지 않은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미국 심리학회 윤리규칙입니다. 골드워터하고 도널드 트럼프 씨는 결국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파리떼들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떼는 결국 저급한 대중민주주의의 산물이죠. 이 골드워터 씨는 같은 선거에서 또 다른 악선전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패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악선전의 피해를 또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데이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4년 민주당의 선거 홍보물인데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흑백으로 된 동영상입니다. 매우 짧은 동영상인데 한 4, 5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데이지 꽃을 한 송이 들고 꽃잎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꽃잎을 다 뜯어서 버리게 되면 그 사이에 그 미사일 발사 카운트다운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헤아리게 됐죠. 그렇게 해서 꽃잎이 다 떨어지는 순간 핵폭탄이 터지면 버섯구름이 생기죠. 그 버섯구름이 솟아오르면서
그 전에 아이가 멍하고 그걸 쳐다보고 버섯구름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캄캄한 화면이 되면서 그 끝에 11월 3일 존슨을 대통령으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그 광고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그 방송에 내보내면서 그 골드워터가 공산주의를 붕괴시켜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했다든지, 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극단주의도 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골드워터가 대통령이 되면 핵전쟁이 날 것이다, 그 전쟁광이다, 이렇게 그 악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페인이 되었다, 페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런데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올라갈수록 광고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품 광고라고 한다면 자신이 필요한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조건이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죠. 눈앞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광고가 좋아서 그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많은, 국민의 리걸 마인드 수준이 높은 그러한 곳에서는 화려한 선거 홍보물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에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현명한 국민은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러니 나를 뽑아달라 하면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묻겠지요. 어떻든 1964년에는 이와 같은 홍보물이라든지, 또 후보자가 정신적으로 불건강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6년 미국에서도 2017년 한국에서도 이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어리석음의 어둠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려는 것인지 걱정스럽죠. 그리고 대중이 탐욕스러운 것이 죄라면 그 탐욕스러움을 이용해서 대중을 유리하는 이 파리떼들은 악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큰 파리떼, 작은 파리떼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계속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